두산에너빌리티의 현재 위치, 미래 비전, 핵심 비즈니스 구조, 글로벌 시각은?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안정성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가 전면에 등장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 가운데 가장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곳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SMR을 둘러싸고 사실상 짝짓기 경쟁에 들어간 상태다.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는 365일 24시간 멈출 수 없는 시설이며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출력 변동성이 큰 전원만으로는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하다. 동시에 탄소 배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압박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원은 사실상 원자력, 그 중에서도 건설 기간과 투자 리스크를 크게 낮춘 SMR이 거의 유일하다. 이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SMR 기업들을 쇼핑하듯 선택하고 있다. AI 산업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빌 게이츠는 이미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각자 다른 SMR 기업과 손잡고 장기 전력 확보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 이 짝짓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빅테크는 메타 정도로 평가될 만큼 SMR은 이미 글로벌 기업 전략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 이 시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원전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이 아니다. 두산은 대형 원전 시절부터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등 고난도 핵심 설비를 제작해온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원자력 주기기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SMR 시대로 넘어오며 두산은 스스로를 SMR 파운더리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특정 원자로 설계를 독점적으로 밀기보다는 다양한 SMR 노형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초대형 단조품과 핵심 기기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을 흔든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미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SMR 프로젝트다. 공개된 계약 조건에 따르면 최대 6GW 규모의 SMR 건설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 환산으로 수십 기의 SMR을 동시에 짓는 수준이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간 수십 개 모듈 생산 능력을 갖춘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수년치 물량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경우 두산은 단순한 기자재 공급사를 넘어 글로벌 SMR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SMR이 기존 대형 원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비즈니스 구조다. 대형 원전은 건설에만 10조 원 이상, 기간도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엔 리스크가 지나치게 컸다. 반면 SMR은 기당 투자 규모가 1조에서 2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건설 기간도 3년에서 5년 내외로 단축된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 주도의 투자가 가능해졌고 데이터 센터처럼 특정 수요처를 직접 겨냥한 전용 전원 모델도 현실화됐다.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직접 투자하거나 장기 전력 구매 계약 PPA를 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SMR은 기존 원전에 비해 안전성과 확장성이 크게 강화됐다. 출력이 작고 열 밀도가 낮아 자연 대류나 중력 같은 물리적 원리만으로도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어 외부 전원 상실 상황에서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모듈화 설계를 통해 공장에서 대부분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만 진행할 수 있어 품질 관리가 쉬워지고 공사 기간도 단축된다. 이런 구조는 반복 생산이 가능해질수록 원가를 빠르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갖는다. 이 지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강점이 다시 부각된다. 원자력 설비는 극한의 품질 기준을 요구하는 산업으로 단조용적 검사 전 과정에서 오랜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 두산은 이미 대형 원전 시장에서 이 과정을 수십 년간 수행해왔고 이를 SMR에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 특히 다수의 SMR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안정적인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제조사가 시장의 병목을 해소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SMR 경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에너지 안보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에 의존한 에너지 구조의 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는 필수적인 축이지만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산업 전력의 기둥이 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은 다시 불가피한 선택지로 부상했고 그 중에서도 SMR은 에너지 안보와 민간 투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받는다. 흥미로운 점은 가장 큰 원전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과 러시아 기업의 진입이 사실상 차단돼 있다는 점이다.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이 시장에서는 신뢰 가능한 동맹국 기업만이 경쟁할 수 있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은 기술력, 시공 능력, 제조 역량을 모두 갖춘 드문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중심에 서 있다. 대형 원전에서 쌓은 트랙 레코드에
SMR 실증 경험이 더해질 경우 두산은 글로벌 원자력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공급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SMR을 둘러싼 진짜 핵심은 기술이 좋아서 뜬다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시장의 룰을 바꿔서 SMR이 돈이 되는 구조가 열렸다는 데 있다.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의 포지션을 깊게 보면 원전 기자재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SMR 공급망에서 벽목을 쥐는 제조 플랫폼에 더 가깝다. 우선 데이터 센터발 SMR이 왜 초기 시장의 드라이빙 포스가 되느냐를 숫자 논리로 봐야 한다. 전력은 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동률, 예측 가능성, 공급 안정성이 가격만큼 중요해진다. 재생에너지는 단가가 내려와도 변동성이 존재하고 그 변동성을 보정하려면 ESS 가스계통 보강이 같이 붙는다. SMR은 여기서 무탄소 상시 발전이라는 희소한 조합으로 프리미엄을 받을 여지가 생기고 빅테크는 그 프리미엄을 지불할 동기가 있다. 왜냐하면 전력 불확실성은 곧 클라우드 매출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결국 SMR은 에너지 산업의 상품이면서 동시에 AI 서비스의 원가 해지 수단이 된다. 하지만 시장이 진짜로 열린 지점은 따로 있다. SMR은 아직 대량 양산 단계가 아니라 FOAK, 리스크가 지배하는 산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자로 설계보다도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순서가 결정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구조다. 대형 원전이 민간에 어려웠던 이유는 CAPX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길어서 금융이 안 붙기 때문이다. SMR은 CAPX가 작아 보이지만 FOAK에서는 오히려 단위당 비용이 크게 튀고 일정 지연이 쉽게 발생한다.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진짜 가치가 나온다. 원자로를 한번 설계하는 회사보다 원자로 압력 용기 증기 발생기 대형 단조품을 수십 번 찍어내는 회사가 현금 흐름이 더 예측 가능해진다. 특히 SMR이 모듈화로 가면 갈수록 공급망은 현장 용접 산업에서 공장 제조 산업으로 옮겨간다. 그때 병목은 자연스럽게 초대형 단조, 고품질 용접, 피파계 검사, 원전급 품질 보증 QA 체계로 이동한다. 이 영역은 진입장벽이 극단적으로 높고 두산은 이미 대형 원전에서 그 역량을 쌓아왔다. 그래서 SMR 파운더리라는 표현이 허언이 아니다. 결국 두산은 어느 노형이 이기든 먹을 수 있는 픽앤쇼벨 포지션을 노리는 셈이다. 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SMR은 작아서 싸다가 아니라 많이 만들면 싸지는 구조다. 즉 학습 곡선을 타야 한다. 그럼 시장의 질문은 기술이 되냐? 가 아니라 몇 기를 언제까지 찍어낼 수 있냐? 로 바뀐다. 만약 최대 6GW 같은 대형 발주가 현실화되면 그건 단순 매출이 아니라 제조 학습 곡선을 강제로 당겨오는 이벤트다. 두산 입장에선 생산량이 늘수록 원가 리드 타임 품질 안정성이 좋아지고 그게 다시 신규 발주를 부른다. 이 구조가 성립하면 두산은 단순 수주가 아니라 산업 표준을 잠그는 효과를 얻게 된다. 어느 회사 모듈은 두산 납품으로 표준화됐다가 되면 후발 경쟁사는 설계가 좋아도 공급망에서 밀린다. 글로벌 경쟁 지형을 보면 SMR은 크게 두 갈래다. 빠른 상용화를 노리는 경수형물 냉각 계열과 고온 고효율을 노리지만 연료 소재 인허가 난도가 높은 4세대 나트륨 헬륨 용융염 등 계열이다. 데이터 센터 전력은 지금 당장이 중요하니 초기에는 경수형이 유리하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고온열을 활용한 산업열수소 지역 난방 같은 부가가치가 붙는 4세대의 매력도 커진다. 두산은 여기서 어느 한쪽에 올인하기보다 제작 역량 기반으로 다수 노형에 얹혀갈 수 있는 포지션을 잡는 게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노형 승자는 아직 미정이고 FOAK 리스크 때문에 설계사가 도중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제조사는 오히려 포트폴리오가 넓을수록 안정적이다. HALEU 같은 고농축 연료는 공급망이 제한적이라 기술이 아니라 연료 조달이 상용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특히 4세대 계열은 이 변수에 더 취약하다. SMR은 작아서 안전이라는 메시지가 있어도 규제기관은 실제 운영 경험이 없는 노형에 매우 보수적이다. 즉 첫 프로젝트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일정이 늘어지면 금융 비용이 폭발한다. 셋째는 EPC다. 모듈화는 이론상 공기 단축이지만 현실은 공급망 지연 품질 이슈 현장, 인터페이스 문제로 공기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누가 첫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예산 내로 완수하느냐에 모든 베팅을 건다. 이때 한국 기업의 전략적 의미가 나온다. 미국 유럽 시장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중국이 사실상 배제되는 구간이 많다. 그러면 남는 선택지는 제한된다. 한국은 대형 원전에서 납기 품질 시공의 트랙 레코드가 있고 제조 기반이 살아있다. 두산은 그 중에서도 주기기 제작이라는 가장 민감한 영역에 있다. 만약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협력 같은 IP 리스크 완화가 진행되면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단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현지 생태계와 결합해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그때 두산은 미국계 노형의 부품 공급자로만 남는 게 아니라 생산 능력과 품질 체계로 인해 협상력이 생길 수 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없으면 너희도 못 짓는다가 되는 순간이 온다.
결론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스토리는 원전 붐 탔다가 아니라 물론 과제도 있다. 고농축 전홍도 우라늄 HALU 공급망. 문제처럼 SMR 상용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연료 이슈가 남아있고 각국 규제기관의 인허가 절차 역시 변수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연료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종합하면 SMR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AI와 데이터 센터가 촉발한 전력 수요 폭증이라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SMR은 가장 빠르게 선택받고 있는 해법이다. 그리고 이 시장의 초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글로벌 SMR 생태계를 떠받치는 제조 허브이자 파운더리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누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느냐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몇 년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 원자력 산업 전체에 있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